안녕하세요. 부티크 호텔입니다. 9개월에 거친 원룸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이번 리모델링은 예전에 반지하 신혼집 리모델링 때 샤시나 문 벽지를 같이 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저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단독주택은 잡일이 정말 많다는 걸 깜빡했나봐요. 이번 리모델링 핵심은 욕실과 주방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수도와 하수구가 있긴 했지만 위치가 애매해 세탁기와 싱크대, 세면대를 놓을 수 없었고 가스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변기 배관이 없어 응가가 외부의 정화조까지 가지 못한다는 것이었죠. 월세를 놓으려면 변기 배관을 매립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이 보더니 바닥이 너무 얇아 아랫집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군요. 그래서 바닥 위로 배관을 노출시켜 턱을 잡아 묶기로 했습니다. 벽지하고 샤시하고 이런 수준의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다시 만드는 난이도의 공사였죠. 내부는 노출로 배관을 설치해도 밖으로 나오면 일단 저 창고를 통과해서 바닥에 매립시켜 정화조에 연결해야 했습니다. 창고를 통과해 바닥으로 매립시킨 후 정화조까지 연결하기. 말은 쉬운데 업체들마다 큰 공사라고 싸게 하기 힘들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우리는 얼마가 들어도 공사할 생각이었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설비업체에 매달렸습니다. 응가를 할 수 없는 집에 어떤 세입자가 들어오려 할까요? 부엌이라 화장실의 외부에 있었지만 그 화장실은 이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세입자 응가시키기가 이 공사의 목표였습니다. 변기 배관이 계단을 통과해 바닥으로 매립되어야 하는 과제였습니다. 제가 봐도 쉽지 않겠다 싶었죠. 구멍을 뚫는 타공을 여러 번 해야 했는데 부엌이라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욕실 겸 주방이기 때문에 이 작은 공간에 세면대와 싱크대, 세탁기까지 들어가야 했습니다. 수도가 나와 있긴 했지만 추가로 수도관을 연결하고 외부의 노출 수도관을 바닥에 매립하는 공사도 같이 했습니다. 겨울에 동파 위험도 있었고 열 센서를 해도 좀만 영하로 내려가면 관이 얼어 물이 안 나왔거든요. 외부로 보이는 수도관을 바닥에 매립하는 공사는 동파 방지를 포함해 미관상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실제 겨울이 되고 보니 또 수도가 얼어서 당황했습니다. 동파 방지 센서가 창고 안에 있어 영하 온도를 감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센서를 떼고 수동으로 다시 연결하니 영하 13도에서도 물이 잘 나오더군요. 다음은 부식된 벽과 배관 수리입니다. 거의 40년 된 구옥이라 손볼 곳이 많습니다. 분명 안에서 배관이 말썽을 일으킨 것 같긴 한데 파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견적 내러 오신 설비 사장님들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완전 큰 공사 될 수 있다며 겁을 막 주셨어요. 파보니 배관 보수를 좀 하면 돼서 너무 다행이었습니다. 주방 환풍구를 설치할 구멍은 있었지만 막혀 있어서 이것도 타공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협소한 공간 안에 싱크대와 세탁기, 세면대와 변기를 모두 넣어야 하는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온수기도 설치해야 했는데 용량 큰 온수기는 도저히 공간이 안 나와 바로 위에 다락방에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걱정했던 노후 배관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면 벽을 허물지 않을 수 없었죠. 역시나 벽을 허물어 보니 배관에서 누수 흔적이 보였습니다. 너무 오래되어 손상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안쪽 벽의 모습입니다. 가운데를 절단한 뒤 새 배관을 더디어 주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아랫집 화장실 천장과 벽에서 똥물이 흘러나와 벽이 오염되었었다는군요. 다음은 이 공사의 제일 어려운 난제, 바로 원룸 변기 배관 매립입니다. 노출된 수도관도 철거하고 매립해줘야 하고요. 공사 내용을 정리한 것을 공사 현장에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하시는 분들이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해줘도 알아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저희 집 하수도관인데 관이 햇볕에 오래 노출되었다 보니 삭기도 하고 누수도 있어서 새로운 파이프관으로 교체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원룸 내부 공사, 변기 배관과 수도관 매설 공사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매설이 이루어지다 보니 먼지가 엄청 날리더라고요.
업체 사장님이 먼지 다 드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중랑구 금두껍이라는 업체인데 사장님이 설비 기술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곳으로 변기 배관과 수도관이 지나가게 된답니다. 변기 위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 결국 무릎이 벽에 맞닿는 위치에 변기를 놓을 수밖에 없더군요. 그래도 변기를 놓을 수 있는 게 어디인가 싶었습니다. 마음 같아선 세탁기를 창고 같은 곳에 놓고 싶었지만 그러자면 이웃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원룸 욕실에 세탁기까지 놓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좁아질지언정 한 공간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으니까요. 오른쪽 상단이 변기 놓는 자리인데 위에 또 창고 계단이 있어 로우 탱크 변기만 설치 가능하겠더라고요. 일반 변기보다 비싼 로우 탱크 변기는 27만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탱크 높이가 낮은 변기입니다. 일반 변기는 7만원이면 구입 가능합니다. 저는 그전까진 설비에 대해 잘 몰랐고 샤시나 벽지, 마루 이런 것들만 알았는데 이번 원룸 리모델링 때 설비에 대해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설비 사장님들이 말로 설명해줘도 60% 정도밖에 이해가 안 갔는데 이렇게 직접 현장을 보게 되니 그제야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이해가 완전히 가더라고요. 흰 파이프는 하수도관입니다. 저기로 세탁기와 싱크대, 세면대 물이 내려가게 됩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건 어느 집이나 비슷할 겁니다. 싱크대와 세탁기, 수도도 있어야 해서 벽을 까서 그 안에 수도관을 타설했습니다. 말이 쉽지 정말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서도 이게 현실이 되다니 신기합니다. 창고 바닥을 뚫어 수도관과 변기 배관을 바닥에 타설해줍니다. 이것도 겨울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과 보온재, 보온 테이프를 감아주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사장님이 요청도 안 들었는데 수도 계량기까지 설치해 주셨습니다. 수도 배관과 오수 배관 두 개가 바닥에 매립되는 중입니다. 원래 오수 배관, 즉 변기 배관이 이 정화조보다 먼 정화조에 연결되었어야 했는데 너무 멀면 작업이 힘들어져 가까운 정화조에 연결했습니다. 바닥을 그러한 인더로 까시는데 너무 고생하시더라고요. 바닥을 그라인더로 예쁘게 깐 뒤 수도관을 매설해줍니다. 이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는데 영하 13도 이하로 내려간 날 욕실에 물이 나오는 걸 보니 신기하고 공사가 잘 되었구나 싶어 안심이 되었습니다. 겨울마다 물이 안 나와서 설거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했는데 너무 좋아요. 블로그 후기를 쓰기 위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는데 결국 후기를 쓰는 날이 오니 감개무량하네요. 사장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정화조를 같이 쓰는 2층 집 주인분도 나와서 열띤 토론 중이에요. 정화조도 옛날 정화조다 보니 배수가 잘 안 돼 사람을 불러서 뚫느라고 애를 먹었습니다. 뭐하나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땅속에 수도관과 오수배관을 매립한 뒤 미장으로 덮으니 깔끔하네요. 옆에 인도 쪽 까진 부분도 말씀 안 드렸는데 예쁘게 미장으로 덮어주셨습니다. 하수도관과 변기배관을 땅속에 묻은 뒤 미장한 모습입니다. 바닥 위로 파이프들을 올라온 것들이 하수구관입니다. 제일 상단에 있는 관은 오수배관, 즉 변기배관이고요. 중간쯤부터 타일이 붙어 있었는데 다 철거하려다 도저히 안 떨어져서 단차를 맞추기 위해 방수석고를 시공해 주셨습니다. 깔끔하죠? 뭘로 붙였는지 이렇게 안 떨어지는 타일은 처음이네요. 원래 방수석고 붙일 줄 모르고 타일 떨어지지 말라고 상단 벽에 페인팅을 힘들게 다 제거했는데 괜한 노동을 했네요. 사실 제일 고민이었던 게 겨울에 타일 표면이 탈락되는 현상이었어요. 내부와 외부의 온도 때문에 이슬이 맺혔는데 부엌이라 단열 공사가 안 돼 있어요. 그로 인한 타일 겉면 탄력이 일어나서 석재 타일까지 생각했더랬죠. 석재 타일은 외부 타일이에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사일 상태가 괜찮습니다. 단열이 안 돼 이슬 맺힌 게 얼었다 녹으면 이렇게 표면이 떨어져 나가요. 고급 신축 아파트에서도 이런 하자가 나온다네요. 이 작은 변기배관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일 줄 몰랐네요. 이젠 모든 화장실의 변기들이 이전과는 다르게 보입니다. 변기의 위대함을 새삼 느꼈어요. 보마스가 잘 마르게 문을 열어두고 타일 공사를 기다립니다. 3월 봄에 시작했는데 설비 끝나니까 벌써 여름이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사장님도 불렀습니다.
석고보드를 까대기해서 이쁘게 콘센트와 스위치를 매립해줬습니다. 반셀프의 장점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공정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확인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기선이 어디에 매립되었는지 사진을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선반에 달아야 하는데 전기선 지나가는 곳에 못을 박으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3인이 샤워할 수 있을 정도로 용량이 큰 온수기를 창고에 설치했습니다. 사이즈가 커서 도저히 욕실엔 설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한국은 거의 보일러로 난방을 하지만 외국은 이렇게 온수기와 라디에이터를 쓴다네요. 개인적으로는 온수기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격은 25만원 정도 아래였습니다. 사장님이 환기구로 밖으로 뺄 때 해가 들어오지 않게 환풍판을 설치해 주셨습니다. 창고 문도 새로 달면 30만원인데 그라인더로 잘려주셔서 돈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창고 밑으로 들어가는 변기 배관 연결 부위도 이쁘게 미장으로 마감해줍니다. 혹시 전기 사용할지 몰라 사장님이 센스있게 관을 뽑아주셨네요. 타일도 2일 만에 완성이 됐습니다. 천장 환풍구는 미니미한 게 깜찍하네요. 원래 한 개만 달려고 했었는데 사장님이 욕실 겸 주방이라며 2개를 달아주셨습니다. 마지막 실리콘 작업입니다. 그리고 선반이 있어야 그릇 등을 올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선반 설치도 했습니다. 상부장을 달기엔 공간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저 선반은 제가 인터넷 목공소에서 재단받아 직접 스테인과 바니쉬 칠을 했습니다. 독한 냄새를 많이 맡아서 스테인이라면 신물이 나네요. 다행히 로우탱크 변기가 공간에 딱 맞았습니다. 세면대도 가능한 작은 라운드형으로 골라 변기로 가는데 무리가 없도록 했습니다. 세면대는 너무 큰 것도 작은 것도 안 되었기에 엄청 많은 고심을 했답니다. 자, 이제 비포 애프터를 보실 시간입니다. 하수 구간 비포 그리고 애프터입니다. 노후화되어 누수가 생긴 하수 구간은 파이프 간으로 교체 후 보온제, 열선, 보온 테이프로 깔끔하고 동파 방지도 되게 마감해 주었습니다. 누수가 있던 배관은 보수한 뒤 벽돌로 넣고 예쁘게 미장해 주었습니다. 아랫집 화장실에도 배관이 보이지 않게 예쁘게 미장을 해주었더니 한결 보기 좋아졌네요. 수도관과 변기 배관을 창고를 뚫어 바닥으로 매립해줬습니다. 대망의 욕실 비포 애프터입니다. 허름하고 수도관 하나 달랑 나와있던 욕실이 싱크대와 세탁기, 세면대와 변기까지 완벽히 갖춘 욕실 겸 주방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싱크대와 세탁기와 세면대와 변기까지 다 들어갈까 반신반의했던 욕실 겸 주방. 맞춤 싱크와 드럼 세탁기, 세면대와 로우 탱크 변기까지 다 들어가네요. 드럼 세탁기는 조리대로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럼 세탁기와 싱크대를 놓기 전의 모습입니다. 나무로 제작한 맞춤 싱크대는 리틀 포레스트 분위기가 나는 원목 싱크대입니다. 물론 저는 디자인 칠만하고 제작은 목수분께 맡겼습니다. 금액은 가스레인지와 싱크볼, 수전 다 포함해서 5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가로 110cm, 세로 90cm입니다. 폭은 60cm입니다. 도기 가게에 가서 직접 고른 변기와 세면대입니다. 공간에 딱 맞아서 너무 다행입니다. 비데도 새 걸로 달았습니다.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있을 건 다 있는 원룸입니다. 샤워 커튼으로 가리고 샤워하면 되는 욕실입니다. 세탁기에 물 튀면 고장날까봐 방풍 비닐로 커버를 만들어 주었네요. 원래 이 집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수도관이 얼어서 물이 안 나오던 집이었는데요. 공사 후 영하 13도까지 내려간 날 테스트를 해보니 물이 잘 나왔습니다. 노출 수도관을 땅속에 매립한 후 열선을 한 것으로 물이 얼지 않으니 신기합니다. 동파 방지 센서를 달았지만 창고 안에 있어서 동작하지 않았는데 일반 열선으로 바꾸니 물이 잘 나오네요. 너무 다행입니다. 10년 전 모습입니다. 황골탈퇴했네요.
원룸 수도관과 변기배관 설비공사 후기 이렇게 마칩니다. 수도관 하나 달랑 나와있던 공간에 싱크, 세탁기, 세면대, 변기, 온수기까지 다 설치하다니 기적 같네요. 이 설비 공사는 530만원 들었고 절반인 265만원을 서울 가꿈주택 사업으로 지원받았습니다. 서울 성능 개선 구역에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그리고 6억 5천 이하인 단독주택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우리 집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상 아래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추천드립니다. 22년 4월 초중순쯤 신청 공고가 뜨는데 신청 절차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제가 무료 온라인 강의를 할 예정이니 도움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원룸은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에 월세 매물로 나와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